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자체가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이런 지금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조국을 부각시키는 역할만 했던 것이지 진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특검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국감이라고 하는 한계도 근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 동안에 국민의힘 쪽에 엄청난 실수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총력전을 지금 다해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내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랬던 이재명도 감정이 격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조폭과의 연루설이 제기가 됐을 때인데요. 해당 논란은 김용판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국제마피아 조직의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박철민 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박철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요. 직원들 모두가 국제마피아파 현역 조직원들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이재명 지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표창해주고 특혜를 주었다. 그런 이재명을 가리켜서 이재명 보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진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처벌을 받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국제마피아파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내부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겨냥해서 저런 폭로를 했던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엄청난 실수가 이번에 터졌던 것이죠.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김용파 의원 측이 박철민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현금이라면서 다음의 사진을 공개했던 것인데요. 현금 사진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었던 렌트카 명함까지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감인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혼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딸려가지고 같이 조사할 것인데 저 사진의 진위조차도 똑바로 확인 안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해당 사진이 뭐였습니까? 2018년도에 박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올렸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재명한테 전달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2천만 원의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지금 사진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그냥 조작이 됐던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국감장에다가 띄워놨던 겁니다.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김용파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 논란이 커지니까 김용파 의원도 해명을 했는데요. 박철민 씨를 접견하는 장영하 변호사가 워낙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믿고 그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참으로 진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지금 주장인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이거는 도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해외 토픽가 아닙니까? 그런 식의 엄청난 지금 주장을 국감장에서 하는데 그 지금 근거라고 내놓으면서 진위조차 똑바로 확인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현재 지금 박철민 씨는 접견하고 있는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보니까 자기조차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철민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는 거죠.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온 지금 국민의 관심이 국감에 쏠려 있고 이재명의 지금 조직과 관련된 그 문제에 쏠려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저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당은 지금 완전히 지금 이거를 뒤집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바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김용판 국회의원직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당적인 차원에서도 김용판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사퇴와 제명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장영하, 박철민에 대한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건수 하나를 잡아서 이재명과 조직 이 둘 사이 연관성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완전히 지금 묶어가지고 뒤집어버리겠다, 이런 지금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진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날짜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진위 확인이 안 됐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철민 씨가 했던 경찰 조사에서 했던 그 진술, 그 내용까지도 허위냐 이겁니다. 분명히 박철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처벌을 받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 씨가 제출한 진술서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진실이 맞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기가 어렵다. 상당 부분 진실일 거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경찰 조사에서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박철민 씨가 주장했던 게 애당초 전제로 깔았던 것 자체가 거짓말이면 어떡하냐. 즉 박철민 씨가 국제마피아 조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마피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이번에 취재를 했는데요. 맞기는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박철민 씨가 국제마피아파에 몸을 담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장처럼 행동대장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마피아파,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맞다. 이거는 지금 사실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대장급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뭡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놓여있는 영역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박철민은 국제마피아파, 거기 소속이 맞았던 것이고 그 소속원으로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조직을 등지면서까지 폭로를 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한 시기 자체도 어떻습니까? 1년, 2년 이렇게 짧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가까이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인 건데 그럼 박철민 씨는 무슨 10대일 때, 20대 초반일 때 그럴 때 지금 조직 생활을 했던 것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실이 맞다는 겁니다. 박철민 씨가 뭐라는 거죠? 10년 가까이나 조직 생활을 했던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재명과 조직 둘 사이의 연관성을 제일 처음 폭로했던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 놀랍게도 박철민 씨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협조했던 취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방송이 방영이 됐던 것이 2018년도 7월 달인데요. 박철민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언제였습니까? 2019년도였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저런 폭로를 하는 것도 자신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2018년도 당시에 저런 폭로를 했던 것은 더더욱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박철민 씨가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철민 씨가 굉장히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꺼내고 있는데요. 국제마피아파와 깊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이재명과 은수미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코마트레이드의 대표 이준석 지금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박철민 씨 얘기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철민 씨의 폭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폭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그 말고요.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의 폭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코마트레이드는 은수미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재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국제마피아파가 뒤에서 봐주고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번 국감에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실수 때문에 판이 조금 역전이 되는 듯한 그런 지금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국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중간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